우리가 뭐 주식 방송이나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제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기법으로 뭐 몇백을 벌었다, 몇천을 벌었다, 수십억을 벌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어떤 수식이나 기법을 활용을 하면 돈을 이제 100%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그런 영상을 몇 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차트쟁이라고 그러죠. 차트쟁이. 무슨 기법. 그래가지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오늘 꼬집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영어 약자로 돼 있는 그 보조지표들이 있어요. 그 보조지표가 마치 이제 캔들에 선행하는 시그널인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보조지표를 우리가 만들 때 뭘 보고 만들죠? 그날 뭐 시가, 종가, 뭐 거래량, 거래대금, 그날 기록된 레코드를 바탕으로 만드는 게 보조지표예요. 그날 레코드는 캔들에 가장 먼저 찍히죠. 그럼 그 캔들이나 이평선을 보고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선행을 하나요? 보조지표보다 캔들하고 이평선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캔들이랑 그 이평선을 분석할 수 있으면 보조지표를 분석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캔들 차트를 보시다 보면, 아, 캔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보조지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게 대충 그려져요. 그래서 보조지표가 캔들을 선행할 만큼 정확하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보셔도 사실 충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외로 단순한 진리를 복잡한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걸 제일 많이 보죠. 근데 뭐 자기는 뭐 11선, 12일선, 뭐 25일선을 본다, 그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뭐 논리를 내세우는데 뭐 자기는 그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1선, 61선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의외로 이제 단순한 진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굵은 노란색이 삼성전자 주식인데 21선이에요. 그래서 21선이 올라가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21선이 내려가면 주가도 내려가요. 물론 오를 때도 있지만 21선 근처에서 다시 맞고 떨어진다든지. 이거 뭐 너무 단순하잖아요. 오르면 다 같이 올라가요. 캔들이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5일선 빨간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여기서 뭐 대단한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 조건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내용, 쉬운 진리가 현재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 분석도 심과 행동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보듯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하면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꺾이고, 이평선도 같이 꺾인다,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팔고서 보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는 거죠. 다시 또 올라간다, 21선 기울기가 양이죠. 플러스면은 올라간다, 또 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거보다 정확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쉬어야 될 때, 들어가야 될 때를 구분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차트 분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저는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항상 결과론적인 차트 분석에 의존을 해요. 이렇게 우상향한 오르는 거를 보면 가장 이제 최종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차트를 본다 하면은 이 구간에서 아무 데서나 사도 수익이에요. 그렇죠?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음봉일 때 샀어요. 음봉일 때 모았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음봉매매죠. 음봉매매. 나는 눌림목에서 샀어요. 이게 눌림목 매매. 나는 돌파할 때 샀어요. 돌파매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논리예요. 이런 우상향 차트에서는 어떤 기법, 수백 가지 기법을 갖다 놔도 결과적으로 내가 맞았어 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다 깔아놓고서 여기까지 다 올랐으니까 아무 데나 사도 되는 거를 나만의 기법으로 먹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간 차트를 보면서 마치 자기 예측에 의해서, 자기가 한 공부 기법에 의해서 맞췄다는 그런 이제 반대, 이상한 좀 거꾸로 된 논리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제 몇 개 갖다 놓으면 마치 이게 하나의 법칙처럼 보여요. 법칙.
주식에는 법칙이라는 게 없어요. 조건식이라는 것도 없어요. A는 B다? 절대 맞다?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돈을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 분석, A는 B다? 이런 조건식 외에 다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몇 개 갖다 놓고 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차트가. 그래서 실전에서도 A는 B다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런 A라는 조건이 있으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아니야.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해요. 왜냐면 이게 책에서 이게 맞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교조적으로 매몰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수익보다 손실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 너무 이제 치중해서 이것만 믿으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몇백으로 이제 수십억을 벌었다. 방금도 이런 영상을 보고 왔는데, 물론 이제 그 고수분들이 벌었다는 거는 팩트예요. 팩트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아무런 어떤 베이스 없이 그것만 따라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보다는 대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백날 보느니 시장에 순응하는 법을 체득하는 게 먼저다. 차트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다 싶을 때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시장이 주는 시그널보다 내가 공부해 놓은 거,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했던 거,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차트 공부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방금 같이 했던 게 이제 백테스트거든요.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를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지 않느냐. 이런 백테스트. 거기에 너무 이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A는 B다. 이런 단선적인 사고거든요. 단선적인 사고가 뭐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 다시거나 A는 B가 아니거나 A는 C이거나 이런 수많은 천변만화가 있는데 그걸 다 분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데이터보다는 어떤 경험이나 대처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단선적 사고에 매몰이 되면 상황 대처가 어려워져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순간순간 막 휙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연해져야 하는데도 우리가 경직된 상태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교조주의에 절대 매몰을 되지 마라. 교조주의라는 거는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 수익과 손절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만 그 버핏도 얘기를 했었죠. 돈을 아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근데 자기 돈을 지키는 게 손해를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죠. 손해를 적게 보고 수익을 크게 본다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수익 한 번 내면 손실이 한 번 난다. 그걸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상을 해가지고 수익이 더 나는 그 손익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난 손절 자체를 안 할 거야. 손절을 피할 거야. 이러면은 진짜 크게 손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예가 바둑인데 바둑은 이제 흑돌 한 번, 백돌 한 번 두는 그런 턴게임이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가지고 나 혼자 좋은 곳을 다 선점을 하고 나 혼자 그냥 다 상대방을 때려 죽이려고 하면 결국 내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수 한 수 두면서 조금씩 내가 이득을 보는 그 게임이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둑처럼 내가 수익 한 번 내면 손실 한 번 낼 각오를 하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꼭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실전 대응이 큰 공부가 된다. 과거의 차트는 너무 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또 이럴 것이다. 그걸 뭐 여지없이 뒤통수 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의 대응, 그때그때 대응이라든지 상황 판단 능력, 눈치 센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한 번씩 또 피드백 해보고요. 복귀. 그 다음에 이제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차트나 모멘텀, 펀더멘털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믹스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는 좋은데 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굉장한 악재거든요. 그러면 차트가 좋아도 잠깐 뭐 돈을 빼놓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차트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면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하는 게 제대로 된 차트 공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적 패턴에서는 무조건 질러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은 컨센서스예요. 내가 이거를 보고서 여기서는 오르는 차트야 라면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급이 들어온다 하면은 무조건 질르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과 손절을 함께 따라다녀요. 네가 손해를 봐도 여기서 베팅을 해야 돼 라는 교과서적인 패턴에서는 무조건 질러놓고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과 어떤 수익에 손익비를 맞춰가는 곳으로 가야지. 정말 기회가 왔는데도 배짱 없이 그냥 물러서 버리면, 겁을 먹고 물러서 버리면 사실 주식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금 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든지 균형감 있게만 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손절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크게 이제 물릴 때까지 이렇게 손절을 방치한다거나 손실을 방치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손절도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너무 차트 공부에만 매몰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조심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과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배짱을 부릴 땐 배짱을 부리고 적당히 조심할 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 아마 몇백만 개 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는 100만 원으로 뭐 수십억을 벌었다. 적은 돈으로 큰 돈 버는 거. 여기에는 장기적인 어떤 오르락내리락, 수익을 냈다, 손절을 냈다 하는 그 과정에서의 손익비, 그 효율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손절, 그리고 21선 보는 거,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